안녕하세요, 여러분. 3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 교육할 때 강사 섭외하는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사 섭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강사 섭외를 할 때는 강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교육 목표를 전달하고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는데도 교육 내용이 아니었어.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섭외한 강사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강사 저희는 리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사 경력 누구 학력 언어도 어떤 거가 그분이 주로 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로 강사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예비 강사 리스트를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강의 의뢰서를 보내고 강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 기자재도 어떤 게 필요한지 교육 강의하실 때 필요한 재료가 있는 자료가 있는지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 이거를 어, 물으셔서 이것도 확인해 주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강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죠.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나 방법을 활용해서 교육을 수행하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교육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죠. 교육 강사는 충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면 강사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려사항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강사를 섭외할 경우는 공문이나 강의 의뢰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수락 요청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외부 공문을 통해서 꼭 강의 의뢰서 이렇게 공문으로 보냅니다. 공식적인 섭외 과정을 통하여 강의 준비에 책임감을 더해주게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강의에 필요한 내용을 구도로 전달할 경우에는 전달이 비정확하므로 교육 준비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낸다는 공적인 문서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게 되고 또 그 기간에서도 강의하러 나올 때 저 같은 경우도 뭐 천안시청이니 도청에서 강의를 의뢰한다면 제가 공문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시간도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 시간을 강의를 대체해서 업무를 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업무 시간에 강의료를 받았다. 그러면 강의료를 사무실에 또 이렇게 경비로 이렇게 그렇죠. 경비로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무실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근무 시간이고 근무 시간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부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문을 강사 섭외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서 섭외가 됐다 그러면 그때 공문을 보내드리는 거죠. 공문에는 뭐 이렇게 어, 강의 의뢰에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와 언제 어디서 대상은 누구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 내용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해 주시고 강의하는 어떤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직인 찍어서 공문을 보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쵸. 참가자는 몇 명이 되고 이런 것도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강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사 섭외는 여러분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강사 유형 및 특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강사는
내부 강사가 있고 외부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강사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뭐 센터장이라든가 또 팀장이라든가 실무자가 교육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센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하려면은 센터장이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면 담당자가 하든가. 그래서 센터의 소속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음, 교육하기 전에 기관장이 와서 잠시 인사말하고 기관 소개하고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자가 신규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던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또 담당자가 외부 강사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강사 소개. 이런 것들을 내부 강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강사를 모실 경우는 관련 학과 교수, 전문적 지식 전달에 효과적이죠. 관련 학과 교수나 수요처 관계자, 예, 그렇죠. 행정기관 관계자나 경험 있는 자원봉사 리더, 그리고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렇게 라고 추천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특별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강사의 복장 및 용모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강사분 많이 만났고 저도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강사를 만났는데 제가 경험했던 강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월남 치마 같은 걸 입고 머리도 이렇게 묶고 파마머리 화장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유명 강사라고 해서 모셨는데 물론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명품 옷을 입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는 강사로서 품격을 유지하는 거, 그 강의를 더 돋보이고 대상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매너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의 복장과 용모 체크리스트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훌륭하시잖아요. 어디 강의를 나가시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기회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강사로 섰을 때 여러분이 조정자로 그쵸 기관 소개하는 3시간 프로그램에서 30분이든 1시간을 강사로 쓰잖아요. 그럴 때도 나의 복장과 용모 체크리스트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모는요. 머리는 단정한가? 막 아침에 자고 나온 것 같은 산발적인 머리는 아닌가? 또 얼굴은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성형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잘 다듬어져 있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강의할 때는 약하게라도 좀 하는 게 좋겠죠. 수염이나 코털 등도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가? 이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막 수염이 더부룩하고 막 코털이 나와 있고 상상만 해도 되게 웃음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은 있는가? 또 안경은 깨끗이 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가? 안경이 막 그쵸? 이렇게 깨끗한가? 그다음에 환한 미소와 더불어 편안한 인상을 주는가? 저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강사가 막 심각하고 이것보다는 좀 편안하고 그쵸? 또 이렇게 미소를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밝게 해주는 이런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용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가요. 거울을 자꾸 보고 자기 걸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타 강사분들 보면요. 정말 많이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강사 중에서 저도 배우는데 자기가 강의한 거를 영상으로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뭐 이 제스처 하나, 눈 깜빡거리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자가 모니터링을 다 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수정하시는 걸 저는 보고요. 역시 프로 강사다. 저도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요. 이번에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요. 자기는 자기 모습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그게 좀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면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한 번 들어보고 점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장입니다. 스타일이나 색상은 프리데인테이션에 어울리는가? 강의하러 왔는데 막 꽃무늬에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강의하러 갈 때는 차분한 색상,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지, 치마 등 뒷부분에 구김이나 얼룩은 없는가? 그쵸? 막 구겨져 있고 얼룩이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너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색상의 디자인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불필요한 액세서리나 허리벨트 등은 착용하지 않았는가? 제가 만난 강사님 계신데 되게 화려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오셨는데 귀걸이는 막 큰 링을 하셨고 목걸이도 크게 하셨고 팔찌 하셨고 시계 차셨고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분은 격을 갖췄다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액세서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에 한 두 개는 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저는 강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모 기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충남도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기관이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만난 그 교수님이 부여에 사세요. 그런데 그쪽에서 강사 섭외를 한 거예요. 천안분을. 그랬는데 그 강사님이 강의를 하러 부여를 가셨는데 빨간 구두를 신고 가셨대요. 빨간 구두를 신으시고 그, 그 샤방샤방하는 옷을 입었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겨드랑이가 다 보이셨나 봐요. 여름이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보수적인 지역에 계시는 그 대상자가 좀 어르신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강의 끝나고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강사 때문에 눈을 어디다 둘 줄 몰랐다든가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이후로는 이 강사분을 섭외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들의 이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좀 강사를 그분을 모시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처하다. 있는 그대로 말씀도 드릴 수 없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죠. 강의 내용이 좋아도 또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어려움이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속옷 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속옷이나 속살이 막 나온다든가 이러면 복장 부분이 어렵겠죠. 그래서 너무 짧은 스커트라든가 막 원색적인 색깔이라든가 몸이 막 드러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지역 정서에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쵸. 되게 어려움을 모신 분도 민망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고 준수한 복장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세는 청중들 앞에 당당하게 똑바로 선 자세로 진행을 하는가, 막 쭈삣쭈삣 하는가, 또 불필요한 동작이나 너무 산만한 움직임은 없는가. 그쵸? 막 불안할 때는 막 한 말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걸음걸이는 당당하면서도 품위와 매너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편적으로요, 이 사람이 신입 강사인지 프로인지를 아는 거는 처음 걸음걸이 가지고 들어올 때, 뭐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품격 있게 하려면 사실은 이게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당당하고 품위 있게 매너를 유지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초보 같은 경우는 막 위축되고 또 대상이 막 몇백 명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부담감을 가져서 당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또 경험이 필요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의 복장 및 용모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담당자로서 기관을 안내하고 교육을 할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모실 때도 그 강사님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를 섭외했다면 교육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 실행을 할 때 교육장은 반드시 답사하시고 조명 상태, 책상 및 의자 수, 전기 코드의 위치 이런 거 점검하시고 자리 배열이 뭐 이렇게 여러분 나열식으로 할 건지 네모나게 할 것인지 원탁으로 할 것인지 팀 미팅인지 일방적 강의인지 모둠 수업인지에 따라서 강사랑 연락하실 때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할까요? 이런 거 시청각 자료를 보기 쉽게 배치를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이트보드와 마크펜, 차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앞에 교육하기 전에는 주최기관의 리플렛, 팜플렛을 놓고 소식지 등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정리해서 배열하고 또 유인물도 준비해 놓고 아니면 책자를 준비해 놓는다든가 이름표를 또 목에 걸 것인지 아니면 가슴에 달 것인지 접수대도 마련하고 다가도 준비하고 테이블도 준비하는데 테이블보를 씌울 것인지 안 씌울 것인지 강사의 위치와 음향시설을 점검해보고 강사가 사용할 기자재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교육장소 및 준비물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접수 및 교육 진행에서는 교육을 시작할 때는 환영하는 인사말을 해야 돼요. 환영 인사는 주로 기관장이 합니다.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오시느냐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기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기관은 천안시 자원봉사 센터이고 언제 이렇게 설립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책상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그 외에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 기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나면 이제 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 있고 담배는 실내에서 피면 안 되고 다가는 준비돼 있고 주차장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담당자로서 진행해서 그런 역할들 또 어려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교육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뭐 꼭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뭐 이런 것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생도 시간표를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40분 수업, 어른 대상이다 그러면은 50분 쉬고 10분이나 아니면 1시간 뭐 반 정도로 이렇게 한 회기를 정한다든가 대성인 대상이면 뭐 또 노인 대상이다라고 할 때 또 가족 단위로 한다. 또 직장인 기업 봉사팀이다.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교육 진행하는 방식과 시간 편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상해서 진행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304페이지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다 마쳤어요. 정말 중요한 거 평가예요. 여러분 평가 안 하면 좋은데 늘 평가하죠. 여러분들도 수업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시잖아요. 평가를 해야만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댓글은 잘 달았는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육은 잘 받았는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의 목적은 교육 훈련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시험 봐요? 그동안 공부한 거 얼마만큼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또 향후에 이루어질 교육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평가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평가서와 자유토론 등으로 참가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요.
평가 내용으로는 교육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교육 내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는 어느 정도 됐는지, 교육 방법에 및 진행에 대해서는 만족하는지, 교육 환경은 적절했는지, 참가자 스스로가 평가를 했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등 이런 의견을 평가서에 수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코딩을 다 하셔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또 작성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점검도 받고 평가도 받고 뭐 교육 하신 거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교육이 마무리되는 거고 다음에 하실 때 이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또 이제 더 좋은 교육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록에 보면 310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가 펌이 나와 있고요. 이걸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강의 자원봉사자 강의 의뢰서가 또 폼이 311페이지 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장 점검 리스트가 있어요. 312페이지에 있고 교육을 마쳤다 그러면 교육 수료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에 수료증 펌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셔서 직인 딱 찍으셔가지고 수료증을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평가서가 있습니다. 이 평가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기관에서 일하신다면 기관에 맞게끔 그렇게 이용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